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은 뭐 줌 하시면서도 제 얼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의학을 대학교에서 전공을 하고 이제 대학원에서는 건강관리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운동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알려드릴 게 있으면은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실기 시간에서는 바른 자세를 어떻게 하면 내가 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은 이제 조부건이라고 하고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까 통증적인 측면을 말씀하셨었는데 통증이 나타나는 아까 이유 마지막에 노동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통증이 나타났다. 이제 사피엔스 책에 따르면은 유발 하라리가 지은 사피엔스 책을 보게 되면 우리는 농업혁명 예전에 오래전에는 이제 우리는 한 거주지에 정착을 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수렵 채집의 생활에서 이제 정착 생활로 이제 생활 환경이 변했죠. 그러면서 예전에는 뭐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먹고 싶을 때 먹고 하던 것들이 정착해서 생활을 하려고 하면 지속적인 노동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죠. 씨도 맞게 뿌려야 될 거고 그것도 관리도 해야 될 거며 이때 노동 생활을 하면서부터 우리는 근골격계 통증이 났다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20만 년 전부터. 요즘에 우리 노동의 모습은 어떤가요? 거의 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죠. 앉아서 뭐 직업적으로 앉아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냥 평상시에 앉아 있는 시간 자체도 많고 그래서 우리의 평상시의 모습은 이 끝에 있는 두 자세의 모습으로 많이 보인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했던 앉은 자세 우리는 앉는 시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거는 우리 평균 하루에 제가 몇 시간 앉아 있다고 제가 그때 말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6시간 기준으로 해서 6시간 이상 앉아 있을 경우 일찍 죽는다라는 책을 그때 이야기를 했었었고 그런데 일찍 죽는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우리 평균은 7시간 30분 정도 앉아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 앉아 있을 때 저는 일단 오늘은 제주도를 왔고 평상시에 저는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기 위해서 한 30분 정도 앉아 있는 것 같고 출근을 하기 위해서 한 20분 정도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출근하기 전까지 해서 1시간 정도 앉아 있는 것 같고 요즘에는 제가 이거 자료 만들 일이 많아서 9시부터 6시까지 해서 뭐 중간에 점심 먹기도 하고 못해도 5시간, 6시간 앉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6시간 앉아 있는다 치고 벌써 7시간을 앉아 있었네. 저녁 시간에 또 같이 밥 먹기 위해서 한 30분 정도 같이 앉아 있고 그럼 앉아있고 저녁 먹고 끝이 아니죠. 또 소파에 앉아서 TV도 좀 봐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도 한 8시간 이상은 앉아있는 것 같거든요. 보통의 여러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수면 시간보다 더 많이 앉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오래 앉아있으면 어때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6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일찍 죽는다라는 책도 있고 외국에서는 Sitting is killing you. 단어만 들어도 무섭죠? Killing you. All this sitting is killing you. 앉아있음으로 인해서 당신을 죽인다. 결국에는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근관절. 물론 통증적인 면도 근골격계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앉아있음으로 인해서 어때요? 움직임이 없죠. 그래서 만성 질환, 성인병 같은 것들도 문제가 많이 되고 일단 오늘은 제가 근골격계 질환적으로 먼저 한번 보면 영상 간단히 잠시만 소리 좀 영어 자연스럽게 해석되시죠? 우리 앉아있는 모습과 흔히 유사하죠. 앉아있으면서 점점 이렇게 뒤로 기대게 되고 보통 다 이렇게 앉아있고 그러면서 목 아프네 하면서 목 한번 만지고 허리 한번 만지고 우리 일상의 모습이시죠. 여기서는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은 우리가 안 쓰는 근육들. 제가 그래서 어제 했었어요. 엉덩이 근육을 안 쓰고 있다. 왜? 계속 눌려져서. 원래 정상 길이가 이 길인데 무릎 굽히고 있으면 다리가 근육이 짧아진다. 그래서 짧아지는 근육들이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고 짧아지는 근육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뒤에는 늘어나는 근육이 생겨나겠죠. 이렇게 근육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통증이 야기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천장관절이라고 하는 이 부분. 병원에서 제가 근무를 할 때
허리 통증 있으신 분들은 이 천장관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 부분에서 지금 인대 이 조직, 그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적인 부분, 뒤로 기댐으로 인해서 여기 사이에 있는 것들이 디스크 조직, 디스크 조직이 뒤쪽에 있는 신경을 눌리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뒤로 앉게 되면. 그래서 허리 디스크 있으신 분들이 다 허리가 뒤로 빠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당연히 뒤쪽으로 늘어나는 이런 인대 조직들도 문제가 될 거며. 아까는 하체를 받고 상체 간단히 보면 시선 위치가 떨어지면서 시선을 이제 밑을 향하게 되면서 등, 허리가 이렇게 굽고, 앞에 내용은 이제 앞 영상과 같아요. 이제는 상체 쪽에서 보게 될 건데, 복부 근육 짧아지고 가슴 근육 짧아지고, 목 앞쪽 승모근 이 근육 짧아지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뒤쪽 근육은 늘어나게 되겠죠. 지금 짧아지고 있는 부분들, 앞쪽 근육들 다 짧아지고 있고, 우리 승모근 많이 뭉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자세가 굽어지니까 승모근이 계속 뭉쳐지는 거거든요. 우리 피곤하면 등에 뭐 어깨에 곰 한 마리 올라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어깨가 뭔가 무겁고 누가 올라가 있는 것처럼 계속 얘네들이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을 때 목 통증도 많이 호소하시지만 등에도 통증 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보통 등에 통증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부분, 날개뼈 위쪽 있는 부분으로 해서 통증 많이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근육은 늘어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순간이 되면 나 늘어나면 안 돼 하면서 수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통증이 제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까 그러한 부분들. 지금 이거는 앞쪽 근육이 짧아짐으로 인해서 뒤쪽 근육이 늘어나고 굽는다 하는 내용들. 일단 앉아있는 자세가 상체, 하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영상들만 봐도 충분히 이제 아실 것 같고, 자세에 따라서 이제 허리에 실리는 무게를 보게 되면 이제 똑바로 서 있는 자세를 100으로 봤을 때 누운 자세는 25. 허리 통증 있으면 그러면 누워만 계셔야겠네. 그러면 근육 다 빠지겠죠. 아무튼 누워있는 자세는 25. 그 다음에 선체로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는 150. 그 다음에 의자에 반드시 앉았을 때 140. 여기서 보실 거는 반드시 앉았을 때. 나는 자세를 바르게 해도 허리에 대한 부담은 서 있는 것보다는 조금 크다. 그리고 앞으로 숙여졌을 때 185. 거의 2배 가까이 받죠. 그렇다고 그래서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조금 일상생활 활동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는데 사실 일하면서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앉는 자세라도 좀 바르게 앉으시라고 제가 그때 챌린지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것도 그때 챌린지에서 했던 내용인데, 자, 한번 바르게 한번 앉아보려고 해보시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바른 자세, 바르게 앉는 자세. 옆 사람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서, 자, 1번, 2번. 어떤 자세가 바른 자세 같으세요? 둘 다 아닌 것 같으세요? 앞 1번은 왜요? 너무 허리가 많이 꺾였죠. 귀선이랑 엉덩이선이랑 일자로 들어오면 좋은데 엉덩이선에 비해서 귀선이 너무 앞으로 갔고, 이 부분은 뭐 우리 평상시에 앉아있는 이러한 자세들, 뒤로 기댄 자세. 한 번씩 1번이라는 분도 계시고 2번이라는 분도 계셨었는데, 여기서는 바로 정답을. 자, 그 다음에 다리 꼬고 앉는 자세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죠. 다리를 꼬게 되면 여기 골격에서도 보다시피 골반 높이가 달라지죠. 다리를 꼬음으로 인해서 다리만 틀어지는 게 아니라, 다리도 물론 틀어지지만 골반 높이가 달라지면서 허리 자체가 이렇게 휘게 되고,
여기서는 어깨 높낮이가 달라져요. 그러면서 얼굴도 이쪽 면은 보이고 이쪽 면은 안 보이죠. 앞면 틀어지신 분들도 그래서 자세에 영향이 많은 거예요. 척추는 우리 몸에 일어난 모든 부분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 특히 다리를 꼬게 되면 앉은 골반 위쪽으로. 엑스레이를 찍은 걸 봐도 여기는 이제 바로 지금 다리 꼬고 있는 모습, 이거 다리 접힌 부분. 다리를 꼬게 됨으로 인해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골반 높이 올라가죠. 허리 틀어지죠. 어깨 높낮이 다르죠. 얼굴까지는 지금 안 나왔지만 아마 얼굴도 틀어질 거예요. 왜?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 몸은 인지를 바른 자세로 뇌에서는 위치를 바로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머리를 이렇게 돌려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안면 윤곽도 틀어지는 거고. 아무튼 다리 꼬우는 게 좋지 못하다. 자, 지금 다리 꼬우는 분 안 계시죠? 아까 앞에서 허리를 너무 꺾는 모습을 보게 됐었는데 허리를 너무 바른 자세로 앉으세요 하면은 허리에 힘줘서 허리만 너무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근육은 모든 근육이든지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부하가 걸리면은 그 부분이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장 볼 때 뭔가 좀 무거운 거 들고 보통 뭐 장 좀 많이 봐서 한 10kg 정도, 7, 8kg 정도 되는 무게 이렇게 들고 집에 가면 어때요? 다음날 팔 아프죠. 그것처럼 허리도 너무 과하게 내가 허리 힘으로만 이렇게 허리를 세우려고 하면은 허리 부분에도 근육통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허리를 세우는 과정에서 허리를 너무 꺾게 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뒤쪽 공간이 좁아지면서 디스크 조직 자체가 앞쪽으로 이렇게 화살표 방향처럼 앞쪽으로 가려고 한다. 그래서 전방전이증이라고 하는 것처럼 앞쪽으로 밀릴 수가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 아까 뒤로 하게 됐을 때는 제가 디스크 조직이 뒤쪽에 있는 신경을 건드리는 거 보여드렸었는데 뒤쪽으로 향하게 되면은 앞쪽 공간은 좁아지고 디스크가 뒤쪽으로 밀리면서 뒤쪽에 있는 신경을 눌림으로 인해서 허리 디스크가 유발이 된다. 그래서 너무 세우는 거, 너무 뒤로 빼는 거 좋지 못하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앉아야 되느냐? 일단 여기서 보면 우리는 꼬리뼈가 있고 엉덩이뼈, 좌골이란 뼈가 있는데 앉은 상태에서 엉덩이 한번 손 넣어서 만져보시면 뼈가 만져지실 거예요. 그 좌골이라는 뼈. 이 좌골이라는 뼈가 느껴지게 앉으면 좋은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골반이 지금 뒤로 간 상태. 이렇게 되면 여기 모서리 면에 화살표가 지금 되어 있죠. 여기는 면에, 골반 면에 화살표가 되어 있고 주먹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문질러지는 거랑 주먹 면이 닿아서 문질러지는 거랑 어디가 더 충격이 크겠어요? 데미지가. 뾰족하게 해서 닿으면은 그 데미지가 더 크겠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골반이 뒤로 간 상태에서 엉덩이 부분이 계속 문질러지면은 이쪽 뒤쪽에 있는 힘줄 자체에 손상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난 못 앉겠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예 못 앉겠다고. 앉으면 아프니까. 왜? 힘줄 부분이 계속 건드려져서. 그래서 뒤쪽으로 기대지 말고 계속 골반을 이렇게 세우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바른 자세로 앉아보세요 하면은 허리 힘으로 세우는 분들이 계신데 허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골반을 이용하시면은 더 좋다. 그래서 팁으로는 이렇게 뒤로 기대면 안 좋다는 거고 무릎 위치를 좀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한번 앞으로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이게 근데 책상이랑 좀 좁아서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평상시처럼 한번 앉아 보실게요. 이렇게 앉는 것보다 그리고 여성분들 여기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를 딱 맞게 하셔서 그냥 편안하게 한번 앉아 보세요. 보통 여성분들 보면 무릎을 이렇게 모으고 발 벌리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여성분들 그냥 이런 식으로 앉아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무릎이 모으고 발이 벌어지게 좀 오버해서 해볼게요. 이렇게 벌어지면 힘 자체가 일자로 해서 이렇게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안쪽으로 꺾이게 되면 힘 충격이 다리가 꺾인 상태에서 안쪽으로 충격을 계속 받게 되겠죠. 무릎 통증 있으신 분들이 거짓 이렇게 앉아 계세요. 여성분들 보면 뭐 사회적인 관념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지하철에서 보면 남성분들은 쩍벌로 이렇게 벌리고 계신 분들 많고 여성분들이 이렇게 다소곳이 모으고 계신 분들 많고 뭐 치마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무릎 위치를 이렇게 벌려주는 게 좋다. 어제 제가 엉덩이 근육 이제 운동법 알려드리면서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무릎 최대한 한번 벌려보세요. 최대한 허리 세우시고. 아니 뒤에 기대지 말고. 무릎 최대한 벌려보세요. 엉덩이에 힘 들어가는 느낌 나세요? 엉덩이 근육이 하는 역할은 이런 식으로 벌려주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엉덩이 근육이 제가 계속 빠져요. 빠지는데 습관적으로 무릎도 이렇게 모으고 있으면 엉덩이 근육 더 안 쓰겠죠. 엉덩이 근육을 우리는 계속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까도 무릎 통증 있으신 분들 말씀드렸었는데 일어날 때나 앉을 때 엉덩이 근육도 쓰고 다리 근육도 쓰면 몸에 데미지가 적겠죠. 근데 엉덩이가 안 보여요. 안 좋으세요? 어떻게 운동하시는지는 조금 남아 계시면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 기본적으로는 엉덩이 근육이 하는 역할은 이렇게 벌려주는 거다. 그래서 발을 어깨 넓이 정도 발 11자 놓으시고 습관 자체도 이렇게 벌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무릎 모으시는 분들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손 무릎 대고 이렇게 무릎이 안으로 꺾이면서 앉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앉아보세요. 습관도 이렇게 무릎 벌리신 상태에서 무릎에 손 올려놓고 무릎 벌리면서 한번 일어나려고 한번 해보세요. 무릎 벌리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패턴 바꿔주시는 것도 좋고 아무튼 앉았을 때 무릎 위치가 모여지면 안 된다. 조금 벌려주신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저보고 한번 앉아볼게요. 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하려고 했던 거는 무릎 위치가 엉덩이 위치보다 무조건 떨어지는 게 좋아요. 무릎 위치가 의자 높이가 조금 낮아서 무릎 위치가 이렇게 들려 있으면 자 허리 한번 세우려고 해보세요. 힘드시죠? 안 돼요. 무릎 위치가 들려 있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무릎 위치를 조금 오버해서 조금 엉덩이 앞쪽으로 와볼게요. 무릎 위치 좀 더 떨어뜨려 볼게요. 허리 세우는데 어떠세요? 허리 세우는 게 좀 편한 것 같으세요? 이런 식으로 무릎 위치를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좀 떨어뜨려 주면은 골반이 이렇게 세우는데 조금 도움이 돼요. 한번 의자 앞쪽으로 앉아 보시겠어요? 의자 앞쪽으로 앉아서 무릎 위치를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이런 식으로 발 접어서. 어떤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히 앉아 있을 때는 뭔가 준비된 게 없을 때는 이게 좀 약한 것 같긴 한데 보통 두 발로 그렇게 빼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발씩 이렇게 한 발 떨어뜨리고 한 발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골반을 세우려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팁을 이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은 조금 허리 세워지는 느낌이 좀 더 나실 거예요. 좀 더 편하게.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골반이 뒤로 가는 걸 막고 세우는 거니까 한번 너무 좁으신가? 어쩔 수 없네. 한번 나와보시게요. 원래 다른 분들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좁네. 여기 엉덩이 뒤쪽에 대고 한번 앉아볼게요. 뒤에 대지 마시고. 지금 어떠세요? 허리? 약간 좀 편한 것 같으세요? 앉는 게? 지금 이거랑 이거 한번 빼볼게요. 이거랑 어떠세요? 느낌이? 확실히 좀 다르죠? 느낌 자체가. 뒤쪽을 받쳐서 골반이 제가 뒤로 구르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골반이 뒤쪽으로 구를 수 없게 막아버리면은 골반이 세워지겠죠. 누가 자 편하게 한번 앉아보세요. 누가 자꾸 여기를 잡고 있어 골반을. 그럼 확실히 세우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도구 같은 걸 이용해서 엉덩이 쪽, 앞쪽 말고 뒤쪽을 받쳐주면은 확실히 허리를 세우고 골반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자, 이제 다시 저쪽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앉는 자세에서는 들어가시면 되세요. 아까 제가 말했던 거 무릎 모이는 거 안 좋고 그 다음에 허리를 세우기 위한 팁에서는 무릎 위치를 좀 떨어뜨려라. 그리고 엉덩이 뒤쪽에다가 쿠션이나 수건 같은 걸 받쳐서 세워주는 게 좋다. 앉아 계신 상태에서는 엉덩이에다가 손 이렇게 한번 넣어 보시겠어요? 양쪽 다? 그렇게 하시면 어때요? 좀 허리 세워지는 것 같으세요? 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엉덩이 뒤쪽이 좀 올라오죠? 좀 차이 나는 것 같으세요?
이런 식으로 엉덩이, 손은 좀 약하긴 하니까 수건 같은 거 대서 이렇게 받쳐주면 좋다. 실제로 우리 이제 이유석 수석 마스터님 자녀분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이때가 몇 살이었죠? 4살? 5살? 3, 4살? 이렇게 자세가 굉장히 불편해 보이죠, 뭔가. 뒤쪽 엉덩이 부분을 받쳐서 세워지니까 허리가 좀 이렇게 서더라. 이렇게 되니까 집중해서 오래 앉아서 놀더라 하는 이런 것들. 아이들도 이렇게 앉아서 집중해서 하는데 성인분들도 당연히 따라 하실 수 있겠죠. 제가 이거는 이야기만 들어서 저도 실제로 한번 해봤어요. 군산 태권도장에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하러 가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 얘가 이 자세로 밑에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 보여가지고 안 불편해 어디 안 아파? 이렇게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인데 당연히 안 아프죠.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불편해 보여서 옆에 있는 옷을 제가 똘똘 말아서 여기 엉덩이 쪽에 댄 거거든요. 좀 세워지죠. 이런 식으로 어떤 거든 수건, 뭐 옷, 뭐 쿠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뒤를 무조건 받쳐서 올려주면 좋다. 앉는 자세에서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자세는 점점 나빠져요. 왜? 지금 시선 위 지금 노트북 하고 있는 모습인데 시선 위치가 어때요? 지금 보면 밑을 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처음에는 좀 허리 펴고 자세 바로 해야지 하면서 시선을 내리깔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 어때요? 점점 더 자세히 벌리고 머리 앞으로 빠지죠. 목 아프니까 등 굽고 등 굽다가 엉덩이 점점 앞으로 밀려나가고. 아까 앞에서도 이순재 선생님 예시를 드셨었는데 시선 위치는 계속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노트북 하실 때도 그렇고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 같은 경우도 시선 위치를 들어서 내가 정면 위치 볼 수 있게끔 맞춰주시는 게 제일 좋고 이렇게 안 좋아지시는 자세는 무조건 시선 위치 이렇게 이제 머리가 앞으로 빠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머리가 앞에 정면 수직인 모습과 머리가 앞으로 빠져 있는 모습. 근육적으로 보면 목 위쪽 근육이 조금 많이 뭉쳐요. 후두하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 이 부분이 근육이 많이 뭉치게 되는데 이 부분으로 신경이나 동맥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뭉치게 되면은 신경이나 동맥에 압박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두통이 있거나 머리가 좀 무겁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부분이 많이 뭉침으로 인해서 내 쪽으로 혈액이 잘 안 가니까 그렇게 멍한 느낌도 나고 두통도 많이 느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 위치를 계속 뒤로 당겨줘야 된다. 시선 위치도 조정하고 그리고 핸드폰 하실 때 나는 허리를 필 거야 하고 허리는 펴져 있는데 시선 위치만 또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머리 묶기가 자꾸 앞으로 빠지게 될수록 목이 받는 압이 점점 커져요. 최한 거의 한 6배 정도까지 커지게 되죠. 그래서 핸드폰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보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들고 하면 또 팔 아프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끼우고 보거든요. 지하철 같은 데서도. 이런 식으로 끼우고 하시는 게 하나 또 팁이 될 수도 있겠고 이렇게 머리가 앞으로 빠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승모근은 어깨 이 부분만 승모근이 아니라 상부 승모근은 목까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머리 위치에 따라서 승모근도 많이 뭉치게 되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승모근 이 부분만이 아니라 목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상부 승모근이다. 이거는 이제 상부 승모근이 한껏 올라와 있는 거고 밑엔 조금 상부 승모근이 들어가 있는 거고 머리 위치만 잘 잡아주셔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실 수가 있어요. 예전에 강소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북목으로 한창 이제 많이 떠돌았었는데 앞으로 머리가 많이 빠져 있는 모습, 승모근 올라와 보이죠. 머리가 뒤로 들어가서 승모근이 좀 정리되어 있는 모습. 큰일 나네. 생각보다 시간이 좀 적네요. 네, 5분 남았네요. 빨리빨리 해야겠네요. 바닥에 앉은 자세는 전체적으로 다 좋지 못해요. 애들 이렇게 W자로 앉아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점점 기다가 처음에 앉으려고 하면 앉는 면이 적다 보니까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닿는 면이 많아지죠. 그래서 애들은 앉는 게 이게 편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앉다가 점점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편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계속 이렇게 앉는 애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골반에도 영향을 많이 주게 되고 우리 좌식 생활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많이 있는데 무릎 위치가 골반 위치보다 덜 려 있죠. 그러면은 골반이 뒤로 빠지기가 쉽다. 우리는 좌식 문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 선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선 후기 문신 김치민의 유골을 이렇게 발굴했을 때도 축을 보니까 몸체 축이 틀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틀어져 있는 것으로 봐서는 습관으로 인한 것 같습니다 해서 여기 척추뼈를 하나하나씩 보니까 척추 측만증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 예전부터 좌식 문화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집에 소파, 의자를 이용해서 엉덩이 위치 들어주시는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야기할 게 많은데 원래 제가 서는 자세까지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냥 서는 자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이것들은 이제 관절을 여러 가지를 이용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세수할 때 허리가 아파요, 머리 감을 때 머리가 아파요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관절을 한 관절만 이렇게 쓰는 것보다 관절을 여러 개를 쓰는 게 몸에 덜 데미지가 적겠죠. 우리 착지할 때도 뒤꿈치로 쿵 하고 받으면은 뒤꿈치에서 충격이 몸에 다 받죠. 근데 앞꿈치부터 시작해서 골반까지 쓰면 몸에 충격이 덜하죠. 이런 식으로 관절은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관절을 쓰게끔 패턴을 바꿔주는 게 좋다. 들 때도 마찬가지 허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발목, 무릎, 고관절 다 써가면서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서 있는 자세에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틀어지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틀어지는 거는 엉덩이가 앞으로 빠져 있는 이러한 모습. 실제로 허리 통증 때문에 수술을 하려고 하시는 분 전체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 보니까 어떻게 틀어졌는지 혹시 보이세요? 육안으로? 잘 보이는 것 같으세요? 이거를 선을 제가 한번 그어 봤는데 귀 위치, 복숭아뼈 위치 일자로 그었는데 골반이 앞으로 와 있죠. 아까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이런 식으로 엉덩이가 앞으로 빠져 있는 분, 이런 분들이 많더라. 우리는 앞쪽으로 생활 많이 하니까 다 앞쪽으로 좀 많이 빠져 있어서 제 대학원 석사 논문이 그래서 뒤로 걸으면은 과연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될까 하는 거였었는데 아무튼 앞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 생활이 많고 그리고 짝다리를 짚고 있는 분들도 많고 짝다리를 짚게 되면은 이제 족부, 그 깔창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발목이 틀어짐으로 인해서 짝다리를 짚게 되면 이제 발목이 그쪽으로 힘이 실리다 보니까 발목이 틀어져요. 아치 자체도 무너지고 발목이 틀어지다 보니까 정강이 뼈도 돌고 고관절 뼈도 돌고 그러므로 인해서 골반이 틀어지더라. 골반 틀어짐으로 인해서 위에까지 다 영향을 준다. 그래서 발목 아치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깔창 만드시는 족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짝다리로 서 있는 모습이 좋지 못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서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좀 다른 분 한 분 혹시 이쪽으로 한번 잠시만 신발 잠깐만 벗고 이쪽으로 와 보실까요? 최대한 TV 쪽으로 붙으셔서 자 다리 어깨 넓이 정도 편안하게 한번 서 보세요. 옆에서 이제 보셨을 때 어떤 거 같으세요? 잘 모르시겠죠? 여기가 발 앞쪽, 뒤쪽, 앞뒤 어디가 힘이 더 많이 실리는 것 같으세요? 뒤쪽으로 많이 실리는 것 같으세요? 우리 무게 중심 같은 경우에 보통 뒤꿈치로 무게가 많이 실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무게가 많이 실린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앞으로 실린다는 분은 보통 이런 식으로 스키 자세처럼 앞으로 이렇게 쏠리시는 분들. 그게 아니라 나는 앞으로 좀 쏠리는 것 같으니까 허리를 이렇게 뒤로 꺾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체중 중심을 뒤쪽으로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없애지? 놔둘게요. 발바닥에서 보면 이제 힘 3점이라고 해서 발 뒤꿈치 그렇다고 너무 뒤 말고 발 뒤꿈치면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 그 다음 새끼발가락 밑 이 부분으로 서 있으면 좋거든요. 자, 힘 방향 발 뒤꿈치, 그 다음 발 바깥쪽 힘 한번 줘볼게요. 이쪽도 마찬가지. 앉으신 상태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발 바깥쪽 힘 주시고 엄지발가락으로 바닥 살짝 눌린다는 느낌 한번 줘보세요. 그럼 아치 뜨이는 느낌 나세요? 여기 아치 만들어지는 느낌.
발목 쪽으로 힘 잘 못 주시면서 발 아치가 무너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걸을 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족저근막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아치 자체가 무너지면 안 돼요. 무조건 아치를 살릴 수 있게끔 뒤꿈치, 그다음에 발 외측, 엄지발가락으로 해서 아치를 살짝 띄워주는 거. 그다음에 힘 방향 같은 경우에는 뭐 뒤가 6이니 5니 하는 것들이 많은데 제가 예전에 배울 때는 뒤가 6, 앞이 4 정도. 그래서 뒤로 살짝만. 그렇다고 너무 뒤쪽으로 많이 가면은 아예 체중 자체가 뒤로 많이 쏠려 버리니까 뒤로 약간만 힘이 더 간 상태에서 발 아치가 살짝 뜨는 느낌. 지금은 힘 뒤쪽 앞쪽 어디로 많이 가는 것 같으세요? 지금요? 아까랑 좀 다르세요? 아까는 뒤쪽이라고 하셨고 발가락 쓰고 아치 만들면서 조금 앞으로 가져온 거고. 면은 기억하실 거는 이 세 지점. 뒤꿈치, 새끼발가락 밑 바깥쪽,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으로 지지를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걸을 때도 마찬가지로 힘 방향이 한 발 앞으로 해보시겠어요? 한 발 더. 뒤꿈치 앞에 들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뒤꿈치가 먼저 바닥에 닿고, 그 다음에 닿을 때 발 바깥쪽 먼저 면이 닿고, 엄지발가락 닿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만 뒤로 가볼게요. 면이 뒤꿈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살짝 바깥쪽으로 왔다가 엄지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으로 차고 나가듯이 걸어주시면 좋아요. 지금 이거는 제대로 걷는 거, 보통 아치가 이렇게 꺾여서 안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발목도 이렇게 틀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또 바깥쪽으로 가도 안 되고. 바깥쪽 면을 좀 잘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발목 쓰는 거. 처음에 디딜 때 발목이 확실히 이렇게 올라와 줘야 돼요. 한번 발 앞으로 다시 앞에 들어볼게요. 종아리 늘어나는 느낌 나세요? 이런 식으로 종아리 근육 써주고 이 발 차고 나가면서 무릎 굽히면서 잠깐만 뒤꿈치만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발목 자체가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는 느낌으로. 그래서 디딜 때 올리고 밀고 올리고 밀고 이런 식으로 발목을 써주면서 보행을 하시면 더 좋고요. 일단은 시간 관계상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